2020년 1, 2회차 세 번째 과목 직업정보입니다. 41번입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이 아닌 것은? 우리 취업촉진수당 나오면 조직강주 아닌 것이 답이다 해서 답 3번입니다. 넘어가서 42번입니다. 다음은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성인대상 심리검사 중 무엇에 해당하는 것인가? 인데요. 딱 보면은 흥미가 나옵니다. 우리 워크넷에서 하는 성인대상 심리검사 중 흥미 나오면은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아니면 L형이죠. 근데 지금 보기에 L형이 없으니까 하나 S형이 답이겠네요. 43번입니다. 내용 분석법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나오는데요. 내용 분석법은 있는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반응성은 무슨 반응성입니까? 그냥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4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 고용24에서 직업정보 찾기 중 조건별 검색, 이것은 늘 똑같습니다. 조건별 검색은 항상 평균 연령과 직업 전망에 관련돼서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직접 키워드 입력이라든지 이미 다 분류된 것을 그 목적에 따라서 누르면 커서를 눌러서 들어가면 되는데요. 조건을 검색하는 항목으로 딱 구별되어 있는 것은 평균 연봉과 그렇죠. 두 번째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늘 같으니까 연봉과 전망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평균 연봉과 직업 전망 이렇게 완전체로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5번입니다. 한국 직업표준 직업분류의 포괄적인 업무 나오면은요. 우리는 포주체생 해서 포괄적인 업무에는 주체생에서 이미 다 할 말이 써 있네요. 주된 직무 우선 원칙, 두 번째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세 번째 생산 업무 우선 원칙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아닌 것 답도 나오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1, 2, 3, 4번에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러면은 1번 주된 직무 우선이 안 될 때 최상급이 하는 것이고 최상급 직능 수준 안 될 때 생산 업무 원칙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써 있는 것이 답이라는 것까지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수입 우선의 원칙은요. 다시 수체해서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라는 것. 다시 수체해서 시간과 시간 많이 하는 것, 수입 높은 것, 마지막에는 최근 작업이 무엇이는지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포주체생각 그리고 다시 수체해서 이렇게 엮어가시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 지방고용센터의 장이죠. 그럴 때 그 장이 수집 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요 관악구, 동작구 이쪽에 사는데요. 그럼 동작 관악 고용노동센터 장님이 회사마다의 직무 분석 방법의 절차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직무 분석의 절차 방법들은요. 따로 직무 분석가나 그 회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47번입니다. 직업정보의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가공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나오네요.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시각적인 효과, 좋습니다. 도표와 그래프 있으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요즘에는 카드 유스라고 해서도 시각적인 효과가 더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정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 늘 똑같이 나오네요.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가져가시면 모든 것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48번입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산업, 분류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인데요. 이거 다 외우시지 말고 우리 게임이다, 유령이다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물 재배 나오고요. 그리고 축산활동 복합 나옵니다. 그래서 답 작물 재배 및 축산 복합 농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9번입니다. 한국 직업 사전의 직무 기능 중 자료 항목 중에 자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기에 해당하는 것이 자료 중 어느 것에 속하냐라는 것을 찾는 문제네요. 자, 여기서도 앞서 본 방식 그대로 용어를 가지고 매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결정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조정 결정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분석을 기초하여서 시간, 장소, 작업 순서, 활동 등을 결정하는데요. 결정한 것을 실행해보고 또 상황을 보고해서 조정해서 세팅하는 거죠. 자, 결정하고 실행해서 상황을 조정한다 하면은 조정 가져가시고요.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은 종합이고요. 조정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결정해서 실행 상황 보고해서 마지막으로 조정 세팅한다, 세팅하기 위해서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류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분류해서 평가하고요. 수집은 수집한다라고 나오고 계산은 사칙 연산 나오는데 여기에 늘 중요한 것 수세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가져가시고요. 기록은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고 비교도 비교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용어 그대로 매칭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굳이 똑같은 용어가 아닌 결정해서 실행, 보고, 조정해서 이 부분 잘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0번 넘어왔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실기 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나오는데요. 항상 봐서 답 노더 운저 기능사 찾아내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거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측정 미사 복장으로도 로도 운전 기능사 측정 뭐라고요? 측정 미사 복장으로도 한복해서 이렇게 어디 써 있을까요? 측정 미사 복장으로도 한복해서 꼭 여러분 6개인지 5개인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1번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개념, 이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오는데요. 나오자마자 단순하고 반복적이래요. 그러면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되겠죠. 옆에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뭐 읽으나 마나 단순 노무 종사라는 것이 너무 확실해지실 것입니다. 52번 가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직무 능력 수준, 제2직능 수준, 간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해서 관리자와 전문가 3, 4직능, 단순 노무 1직능, 군인 2직능 수준 이상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2직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 4인 관리자 전문가 아니고요. 단순 1 아니고요. 답 4번이겠네요. 살펴보시고요. 이것보다 간전사서 판농기장 단군 해서 1부터 A 단군까지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를 알고 가시는 것이 더더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관전 사서 판농기장 단군 여러분도 입으로 꼭 되뇌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3번입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오는데요. 이거 개정이 돼서요. 1, 2, 3, 4번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 다 해주고요. 75세 이상이나 재학생이나 몇몇을 제외하고 공무원, 선생님 제외하고 다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상관없이 카드가 만들어지고요. 어떤 이 두 가지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은 전액이 지원되고 기타는 자가부담금이 있는데 이 자가부담금, 자기부담금은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게 측정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십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내일 배움 카드 맞다라는 것. 다 맞아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뭔가 이 중에서 하나 틀린 답으로 변경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4번입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네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그러니까 산, 투, 생 모두가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나 가지고 있는 것,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 방식도 영향을 미치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 신발을 만들면 제조고 다른 사람들이 신발을 만들면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컴퓨터인가요? 데이터인가요? 그렇죠. 산업은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만들든 간에 1차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은 2차 산업. 이것은 생산물과 아웃풋, 산출물과 그 과정에 따라서 산업이 분류되지 소유하거나 법적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은요, 여러분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꼭 보시라고 동그라미 5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한국기술자격산업입니다. 우리 기술 기능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나왔는데요. 여러분, 산업기사는 초대조를 해서 2, 3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자격이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도 기본적으로 학교 안 갔으면 실무 경력으로 2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정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분석입니다. 분석은 전문가가 분석해야 된다고 강조드렸고요.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는 목적에 맞도록 몇 번이고 분석하는 것이 정말 좋고 가장 최신의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선정하고 또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가공하고 분석한 날짜를 기입하라고 강조드렸고요. 세 번째, 동일한 정보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서 해석을 풍부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풍부한 해석이 다각도로 하다 보니까 중립적이 또 되겠네요. 네 번째,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이 이거는 왜 알 필요가 없습니까? 출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누구 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빨간색에서 나왔는지 파란색에서 나왔는지 우리 화장실에서 빨간 유제 줄까 파란 유제 줄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5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가 아닌 것은 저는 순간 법규 문제가 나온 줄 알았는데요.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훈련시설을 차릴 수 없는 곳은 차릴 수 있고 차릴 수 있다 아닌 것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은 취업하고 교육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최우선 안전한 것만 신경 써라 해서 절대 답 아니라라는 것. 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라는 것. 안전에만 신경 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산업의 분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인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 외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정의 딱 맞게 나왔네요. 두 번째, 각 생산 단위의 노동자분, 원료 등의 자원을 투입하여서 그렇죠. 두 번째, 투입, 들어가는 것.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그렇죠. 우리는 산업활동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범위는 가정 내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동일하게 틀린 답으로 나오니까 1번, 2번, 세 번째 꼭지. 가정 내, 그렇죠.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웃풋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또 나왔네요. 또 만나서 반가워야 되는데 이 문제만 나오면 버리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학과 정보 중 자연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요. 다 자연이랑 해당합니다. 안경광학과는 공학에 해당돼서 답 1번 아닌 것입니다. 수학과는 자연이랑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수학, 자연의 법칙이 다 수학적으로 피보나치 수열 생각나십니까? ip사귀가 크는 그 모양이 피보나치 수열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수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치만 나는 모르겠다. 아는 문제, 학과 문제 맞추기 나오면 알면 맞추고 모르면 넘어가자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안경광학과는 자연과 해당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번입니다. 한국직업전망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한국직업전망은요. 뭐와 뭐가 중요하냐면요. 실제 구직자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직업 전망을 담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월급 얼마 주는데 임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공공직업정보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직업정보, 한국직업전망인데요. 봅시다. 하는 일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였고요. 두 번째, 관련 학과는 일반적 입직 조건을 고려하여서 대학에 개설된 대표학과, 대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정보도 그리고 기타 관련된 정보도 많이 실려 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직업전망은요. 실제 구직자와 청소년, 그렇죠.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특성화 고등학교나 기타 등등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해서 아닌 것은 답 2번입니다. 네 번째 과목 노동시장입니다. 한번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성과급 제도를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성과급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연봉, 급여, 뭐라고 할까요? 보너스, 이것을 성과급이라고 하는데요. 더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언제인지 봤더니 2번입니다. 노동 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통제, 조절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사장님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를 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는 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 그렇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인데요. 1번, 직장 경력의 차이로 인한 인적 자본 축적의 차이로는 임금 격차가 너무 잘 설명되죠. 왜 설명될 수 없습니까? 경력직이랑 그럼 신입이랑 임금이 동일합니까? 그것만 뒤에 거 몰라도 1번만 봐도 알 수 있네요. 2번 왜 줄이 끄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하나인 노동대가설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노동했기 때문에 주는 직무수당입니다. 나머지는요. 이렇게 노동력 대가설이라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지만 노동, 지금 물리적인 시간, 장소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을 우리는 노동대가설이라고 하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하지만 않지만 회사에 소속되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음으로써 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것은 휴업수당과 휴직수당과 가족수당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일한 것, 일하고만 있으면 주는 것,
그래서 구별하셔서 딱 고르실 수 있고, 아우 모르겠다. 항상 노동 대가설은 직무수당 이거 딱 구별할 테니까 그냥 직무수당이 노동 대가설이다 라고 정리하셔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64번입니다. 분단노동시장 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오는데요. 분단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이중 갈라졌다라는 거죠. 내부와 외부 시장이 별개로 갈라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럴 때 내부 시장이 더 그렇죠. 중요하다. 안에서 도니까 이 시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대한 정부 개입 또는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공적인 고용 기대의 확대나 임금 보전, 차별 대우 철폐를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다 맞아요. 분단되어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외부 노동시장이 아니라 내부 노동시장을 강조하였다라는 것, 답 3번이네요. 분단 노동시장은 내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단 나오면 두 개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시장과 외부 시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부 노동시장이다라는 것 정리하시면 나머지 모르셔도 답 고르기가 쉽습니다. 65번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5,000원에서 6,000원 인상될 때 노동 수요량이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감소된다면 질문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묻는데요. 이것은 제가 두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된 모든 시험에서 항상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또는 노동 공급 임금 탄력성 두 가지를 묻는데요. 객관식 기출에 노동 수요와 관련된 것은 답이 항상 1.5라고 얘기를 했고, 뭐라고요? 공급에 관련된 것은 항상 답이 1.5. 이 수치가 변해도 지금까지 답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참 놀라운 통계이지 않나요? 그래서 수요는 0.5, 공급은 1.5인데 아우 하지영 교수님 정말 그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살펴보는,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랑 같이 하겠는데 저처럼 태생부터 수포자이다. 숫자만 보면 토할 것 같아. 나는 이 문제 틀려도 그냥 좋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0.5,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1.5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우리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의 공식은요. 위 노동 수임 해서 위에가 노동 수임 해서 수요의 변화량 그리고 밑에는 임금의 변화량이죠. 밑에서부터 써보면은요. 임금은요. 어떻게 해요? 임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댔어요. 원래 5,000원에서 6,000원 그 차이가 1,000원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100이 임금의 변화량이고 노동 수요의 변화량은 원래 10,000원에서 9,000원 그래서 1,000원이 변화량이고 곱하기 100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오늘은 실수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3개 떼고 5, 20 해서 밑에는 20, 위에는 공 3개, 공 하나 해서 10 해서 2분의 1은 0.5가 된다라는 것. 그렇죠. 정말 귀신이 곡하라듯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0.5,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백발백중 1.5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요. 위 노동수 아래 임이고요. 공급의 탄력성은요. 위 노동공 그리고 밑에 임금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위 노동수냐 위 노동공이냐라는 것은
이 묻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정말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대책은 고용안정정책, 창출정책, 사회안정망 형성 정책으로 구분된다. 맞고요.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높이는 것은요. 고용안정정책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맞고요. 고용창출정책은 실업률로부터 탈출을 촉진하는 정책 맞고요. 우리 유연성 확립은요. 안정망이 아니고 유연성, 여기저기 유연하게 그렇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 정책이라는 것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잘 몰라도요. 항상 유연성, 공공 부분 유연성 확립은 고용 창출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67번입니다.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귀에 딱지 않도록 생겼어요. 구조적 실업은 구조, 산업구조에서 오는 실업이고요. 정보의 부족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는 원인이죠. 그래서 설명 틀린 거 바로 1번에 나왔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입니다. 노동조합 관련된 문제는 25년도에서 27년에 제외되는 문제로 또 가볍게 패스하도록 하고요. 69번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 사실 노동조합 문제라서 버리고 싶은데 답만 한번 살펴보면 작업 방해에 의한 구조적 비효율이 이것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비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절대로 안 나오니까 저 혼자 읽은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과감하게 한번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70번입니다. 노동조합 계속 연타 3번째 나오네요. 3번 연속 버리기가 민망해서 중간에 한번 풀어봤죠? 자, 그래도 또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이것은 다른 것에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건으로 나온 말이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10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500원이며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일 때 이윤의 극대화는요. 임금과 뭐가 같을 때요?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같을 때 우리는 이윤 극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4,000원과 같나 안 같나 이게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윤 극대화이고 한계 생산량이 10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500원이니까 5,000원. 오, 임금이 4,000원이니까 어떻게 해야죠? 4,000원 고용의 양을 증대시켜야 돼요. 1,000원 될 때까지 4,000원에서 5,000원 될 때까지 올려서 맞추도록 한다. 뭐와 뭐가 임금과 한계 생산량의 가치를 맞추도록 한다 해서 답 3번입니다. 7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이요 10% 매년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직에 평균 3개월이 걸린대요. 12개월 중에 3개월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4분의 1은 2.5%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뒤에 구직 활동 기간이 3개월 이런 말이 항상 동일하게 나오니까 몇 프로가 나오든 4분의 1을 곱하면 된다. 물론 6개월일 때는 2분의 1을 곱하겠지만 기존의 문제에서는 늘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해서 12개월, 1년분의 3해서 4분의 1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 12분의 6해서 2분의 1을 주어진 노동력의 퍼센트와 곱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7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가가 열등제만 보면 생각나는 용어 있으십니까? 그렇죠. 싸구려라면 갑자기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가 생각이 납니다만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일단 열등제, 싸구려이다. 그러면은요, 여가가 싸구려라면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돌아갈 리가 없죠.
싸구려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계속해서 근무 시간을 늘린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연속으로 출제되었네요. 우리는 이거 설명 안 들어도요. A, B 구간 이제 뭐 묻는지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는 대소, 정상적이니까 대가 크고 위에는 대소가 바뀌어서 거꾸로 간다라는 것 오랜만에 들으니까 새롭나요? 거꾸로 간다, 소가 더 커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소득 효과가 더 크다라는 답 4번이네요. 7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찾는데요. 답 품질관리제도입니다. 품질관리제도는 사람과 상관이 없죠. 품질관리인 거죠. 그래서 임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76번입니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와 관련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요. 그렇죠. 구인구직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마찰적 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모든 대책이 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77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라는 것인데요. 스펜서가 뭐 말했는지 딱 알아서 신혼모형 가도 좋고요. 나는 스펜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요, 한번 읽어보면 되죠. 고학력자의 임금이 높은 것은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타고난 게 잘났다라는 얘기 또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신호등, 잘난 사람들이 고학력자가 되는 것이다. 고학력, 많이 배워서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좋은 학교를 갖고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원래부터 똑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오히려 장치더라라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신호 모형. 신호등,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맞죠? 제가 또 말하면서도 녹색도 있었나? 이러면서 혼자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신호등과 같다라고 해서 교육의 신호 모형 스펜서가 말했습니다. 선별가설인 거죠. 여튼 7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77번 금방 했네요. 귀신 쓰인 줄 알았습니다.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의 동질성을 가정하고 있는 이론은요. 답이 뭔지 보이지만 여하튼 이것은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노동조합 나와도요. 우리 또 한번 패스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80번 미국에서 1935년에 제정된 노사관계법도 해당하지 않아서 이번 노동시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좀 많긴 했으나 해당되는 문제,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더 확실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